자, 한 주간의 정치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 정치인사이드. 오늘은 부경대학교 차재권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오늘 국회 본회의가 열렸는데 윤석열 네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네. 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을 두고 협상을 벌였는데 끝내 합의하지 못했죠. 네네네. 네. 또 이 양곡법이 대통령의 1호 거부권 행사였는데 네네. 앞으로도 민주당이 법안 처리를 강행하고 대통령이 거부하는 상황이 반복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런 상황이 계속 반복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실은 저희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네. 민생이 거의 지금 파탄에 이르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 정말 볼멘 목소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윤석열 정부는 대일 외교, 대미 외교 여기에 꼽혀가지고 네. 민생을 바라보는 좀 시각이 조금 저는 좀 부족하다 이렇게 느끼는데 아마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물고 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민생 관련한 법안들을 아마 계속해서 내놓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것마다 근데 저는 국민의힘 여당인 국민의힘이 아마도 받아들이지 않을 거고요. 그러면 네. 계속 민주당 단독 처리로 갈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고 그러면 또 국민의힘은 대통령한테 거부권 행사하라고 또 압박을 넣을 거고 그 상황이 계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저는 그래서 사실은 정치가 실종된 거죠. 여당과 여당 간의 정치가 실종된 거고 여야 간의 정치 실종은 국회의 모든 책임을 떠넘기기에는 좀 그렇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이쯤 되면 사실은 여야 대표들을 불러서 어떤 환담 자리를 갖고 협조를 당부하거나 아니면 야당 대표를 직접 만나서 정치를 복원하는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1년이 넘도록 그런 노력 자체를 아예 안 하시는 분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결국은 이런 극단적인 대결, 즉 야당은 강행해서 법안 통과시키고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하고 야당은 다시 재의결하고 이런 방식으로 정말 정치가 실종된 방식으로 아마 운영이 되겠죠. 네. 예. 민생을 바라보는 시각이 부족하다. 또 정치가 실종됐다라는 표현을 해주셨는데 이 이슈도 한번 얘기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번 주 내내 미국 정보기관의 대통령실 도감청 의혹 때문에 시끄러웠습니다. 네네. 정치권에서도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데 일단 대통령실의 입장은 우리나라에 대한 문건이 들어있는 내용은 위조라는 입장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위조 아니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미국의 고위급 관계자들 이 내놓는 말들만 보면 위조가 아닌 거죠. 만약에 위조였다라고 본다면 미국은 명백한 너무도 빠르게 신속하게 이건 기본적으로 위조다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한테 사과할 이유도 없는 거고.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말들은 상당한 내용의 변경, 일부 내용의 변경은 발견되지만 위조라고 이야기는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 말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위조가 아니라는 게 적어도 미국 인사들의 발언을 통해서는 확인되고 있는 거다. 그런데 위조라고 자꾸 우기야 되는 일정한 같은 내용, 다른 나라들이 있는 거죠. 그래 이스라엘이라든지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그 내용 안에 대단히 민감한 사항들이 있는 겁니다. 그걸 인정하는 순간 굉장히 이게 현저한 침해가 올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 되게 민감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나라들은 이걸 위조라고 주장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나라는 지금 거기에 얹혀가지고 그런 나라들이 위조라고 주장하니까 우리도 위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정작 당사자인 그 문건을 만들어낸 당사자들은 위조라는 사실을 인정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미국을 방문한 김태호 국가안보실 1차장이 한 말도 지금 이슈가 돼 있는데 미국이 악의를 갖고 도감청을 했다는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라는 발언을 했어요. 이 발언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저는 위조를 하고 미국이 도청을 도감청은 아니죠. 도청이죠. 저희들 입장에서 명확하게. 왜냐하면 도청을 미국에서 도감청을 허용할 수 있는 거는 테러 위협이 있는 어떤 세력들에 의해서 상당한 테러 위협이 있는 국가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테러 국가가 아니고 우리는 동맹국가잖아요. 그렇죠. 동맹국가죠. 그런 동맹국가에 대해서 감청을 시도했으면 그거는 그냥 명백한 불법 감청이거나 도청인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걸 당한 국가의 입장에서 적어도 그런 현저한 사실이 확인되는 순간 바로 즉각적으로 항의하고 재발 방지를 요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외교의 기본이고 그거는 국격의 차원에서도 해야 되는 거고 주권국가로서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안 하는 그 태도가 문제인 겁니다. 저는 근데 미국이
일상적으로 도감청을 해왔죠. 네. 그런 부분들이 관행적으로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죠. 그렇지만 그건 잘못된 건 명백하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불법인 건 명백하죠. 그걸 암묵적으로 그냥 봐주는 거하고 네. 그런 사실들이 확인됐을 때 그것에 대한 명백한 주권국가로서의 할 말을 하는 거는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네. 이 김태호 1차장은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그런 정신이 아니다. 일국의 네네. 그런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말을 하신 게 아니에요. 예. 네, 앞으로 대통령실이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해 보고요. 여야 상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태극기, 민주당은 개딸로 상징되는 팬덤 정치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중진 의원들이 정광훈 목사와 명확하게 선을 그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나왔고 비명계에서는 개딸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여야 상황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민주당 입장에서나 아니면 국민의힘 입장에서 모두 당의 분열적인 요소로 안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네. 그리고 민주당의 개딸 문제는 이제 조금 커질 가능성이 있는데 여전히 민주당은 제가 볼 때 국민의힘의 어떤 공격 그리고 민주당 내부의 어떤 이재명계의 개딸을 매개로 한 어떤 공격들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는데 네. 이 개딸이라고 하는 게 명확하게 존재를 어떻게 하냐?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정의를 할 것인가는 또 저는 차후의 문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국민의힘이 문제 삼거나 비이재명계에서 문제 삼고 있는 개딸은 네. 이재명에 대한 팬덤이라기보다도 민주당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층을 상대로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조금 사안이 저는 좀 다른 부분들이 있다. 그걸 명확하게 좀 알 필요가 있는 거고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정광훈 목사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는 대통령실도 어느 정도 좀 그 선을 정리하고 그다음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그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 정광훈 목사랑 만약에 저는 그렇게 정광훈 목사를 대비로 하는 태극기 부대와 저는 이별하지 않는 한은 네. 적어도 국민의힘은 다음 총선은 굉장히 기대하기 어려운 총선으로 갈 거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민의힘이 어떤 방식으로든 정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렇지만 국민의힘 혹은 친윤계 일부에서는 이걸 저버리고 가면 불안한 부분들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여전히 안에 30만 명 되는 정광훈 태극기 부대가 지금 국민의힘의 당원으로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랬을 경우에는 이제 자신들의 지지 기반의 어떤 약화 이런 것들, 그다음에 정광훈 목사를 내팽개쳤을 때 그때 정광훈 목사가 거리에서 떠들 말들, 국민의힘에 대해서 공격할 부분들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렇지만 저는 국민의힘이 정말 공당이라면 그런 어떤 두려움을 떨고 명확하게 정광훈 태극기 부대와는 선을 긋는 저는 결정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총선에 어떤 희망은 없을 거다 그렇게 봅니다. 네, 정광훈 목사와 이별하지 않는 한 총선이 어려울 거다라고 예측하셨는데 총선 네. 얘기로 넘어갈게요. 총선 이제 1년 앞으로 다가왔는데 네네. 김기현 대표의 지역구인 울산에서 패배를 했습니다. 전체적인 네. 분위기 어떻게 보세요? 저는 되게 놀라운 거죠. 근데 울산의 남구라고 하면 네. 김기현 대표가 갖고 오는 텃밭이기도 하지만 그렇죠. 그 지역적인 어떤 특성상 이거는 서울의 강남 3구하고 똑같은 겁니다. 거기에서 국민의힘이 무조건 이겨야 되는 거고 이겨왔고 네. 근데 그걸 김기현 대표가 당대표가 되고 몇 달 만에 내준 겁니다. 졌잖아요. 굉장히 일어나기 어려운 부분이고 그러니까요. 울산 전체로 보면 아무리 노기 전 교육감이 돌아가시고 남편이 있어서 이제 정서적인 어떤 연대 때문에 된 부분도 있지만 진보가 얻은 진보 교육감이 얻은 표가 굉장하다는 겁니다. 거의 더블스코어에 가까울 정도로 얻었기 때문에 네. 저는 이런 것들이 적어도 울산을 매개로 한 부울경 지역에서 저는 국민의힘에 상당한 좀 조심하라는 시그널이다.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국민의힘은 부울경에서 다음번 선거에서 조금 힘들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신호를 잘 읽어낼 필요는 있다. 그렇게 봅니다. 국민의힘에게 조심하라는 시그널이다라고 표현해 주셨는데 그렇죠. 자 그렇다면 민주당은 이 반사이익을 누릴 만큼의 준비가 되어 있나라고 질문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준비가 돼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전혀 안 돼 있다라고 봅니다. 민주당도 준비가 안 돼 있다? 예, 민주당도 안 돼 있고 민주당이 제가 볼 때는 다음 총선에 네. 민주당이 갖게 되는 어떤 상황적인 요소 그 환경은 대단히 저는 좋을 거다, 긍정적일 거다 그렇게 봅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당장의 어떤 국정 운영의 스타일을 바꾸실 분도 아니고 그러면 지속적으로 대통령은 낮은 지지율에 좀 허덕일 가능성이 있고 네. 그 지지율 바닥이 어디까지 갈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고
그런데 부울경 지역의 여러 가지 지역 균형 발전의 어떤 문제나 특히 부산 같은 경우에는 엑스포 같은 결과들이 만약에 부정적으로 나오거나 네. 그다음에 또 이게 지금 고리원전의 여기에 어떤 수명 재연장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또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의 임시 저장 시설에 관한 문제도 있고 네. 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한 수산물 안전 문제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지역의 굉장히 대형 악재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네. 그런데 민주당이 과연 지금 현재 국민의힘의 그런 어떤 결정들에 맞서 싸울 만큼 충분한 어떤 프레임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냐? 저는 전혀 그걸 보여줄 수 있는 어떤 눈에 보이는 시민들의 눈에 보이는 행동들을 하고 있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 말은 뭐냐면 대단히 총선을 1년 남겨둔 되게 급박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과 싸울 전열을 가다듬는 그 기초적인 작업들을 저는 대단히 게을리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예컨대 부산 같은 경우 특히 울산이라든지 부울경 지역에 민주당이 적어도 국민의힘에 맞서서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승리를 거두기를 원한다면 지금부터 정신 차리고 그 전열을 가다듬고 국민의힘과 차이를 나는 민주당의 지역 정책이 뭐냐를 보여주고 그림을 그릴 필요가 있다. 네. 그런데 그런 작업들은 지금 현재로서는 저는 찾아보기 좀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게 봅니다. 교수님이랑 대화하다 보니까 좀 암울한데요. 네. 준비도 안 돼 있고. 암울할 필요는 없고 또 그렇게 만들어 나갈 겁니다. 네. 자, 이번에는 김영삼 대통령 기념관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네네. 김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정치사의 빛과 그림자가 선명해서 이 네네. 기념관 설립에 대해서 찬반 의견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네네네. 이 이슈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저는 김대중 기념관도 있고 여러 가지 역대 대통령들의 기념관을 세울 수는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근데 시민들이 힘을 모아서 또 지지자들 힘을 모아서 만들는 거는 상관은 없는데 문제는 지금 이 지역에서 하려고 하는 대통령 기념관 건립이 부산시가 주도적으로 해나갈 문제는 저는 아니다. 부산시가 주도적으로 나갈 게 아니라고요? 네, 저는 그건 아니다. 그렇게 보는 거죠. 이거는 김영삼 대통령을 기리는 여러 가지 지지층이나 그런 부분들이 좀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인 거고 부산시는 그 정도에 대해서 보조적인 지원을 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저는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특히 이것을 부마 민주화 항쟁 기념관과 섞어서 가는 거는 이건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부마 민주 아무리 김영삼 대통령이 이 지역에서 정치적인 어떤 세월을 우리가 인정한다 하더라도 부마 민주화 항쟁의 문제는 김영삼 대통령의 기념관 문제하고는 별도로 구분될 필요가 있는 사안이라는 거죠. 저는 그런 부분에서 명확한 구분을 해서 좀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후 내용은 저희도 함께 팔로우하면서 다음 주에 또 교수님과 대화하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부경대학교 차재건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